안녕하세요. 노릇노릇 오늘의 역사 속 가족 이야기는 존 F 케네디와 유니스 케네디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는 역사 공부하는 비저슈탄트입니다. 노릇노릇 역사적 가족, 역사 속 가족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로버트 케네디를 포함해서 이 남매들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이 케네디가의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분 중에는 가장 연장자인 유니스 케네디입니다. 유니스 케네디는 1921년생이고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뒤에 주로 사회사업 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졸업 뒤에는 미국 국무부에 들어가서 국제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 법무부에서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여성운동 계열에서 일하기도 하다가 1953년에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름이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로 바뀝니다. 1946년도에 설립된 조셉 케네디 주니어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첫째인 조셉 케네디 주니어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가 만든 재단이에요. 이 재단이 원래는 가톨릭 계열에서 많이 하는 자선단체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57년에 유니스 케네디가 이 재단의 부회장으로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단의 성격이 변화하죠. 유니스 케네디는 자신의 언니였던 로즈메리 케네디에게 형제 중에서 가장 많이 마음을 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재단을 지적장애에 대한 치료 연구와 지적장애인의 처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재단으로 이제 변모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유니스 케네디는 지적장애 아동에 관한 문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1961년에는 지적장애 담당 대통령 자문단을 창설했어요. 이때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개념, 지적장애인들이 치료를 위해서 사회에서 분리돼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통합되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지역사회 통합 개념이 사실상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962년에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아동보건 및 인적개발원이라는 연구원을 창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962년에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해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는 슈라이버 캠프라는 걸 만들어요. 본인이 이제 메릴랜드에 농장이 있었는데, 이 농장에서 지적장애 아동들과 함께 캠프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니스 케네디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적장애 아동들이 이제 생활하고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당시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신체 활동에서 상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1968년에 조셉 케네디 주니어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걸 창시하게 되죠. 우리는 흔히 장애인들의 경기대회라고 하면은 패럴림픽을 떠올리죠.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때부터 이제 올림픽 직후에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명하죠. 사실 장애인의 경기대회는 그 장애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여러 가지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패럴림픽 게임즈라고 영어로 안 그러고 휠체어 게임즈라고 했어요. 패럴림픽은 기본적으로 신체 장애, 그것도 근육이나 운동에 관련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출전하는 경기입니다. 혹은 지금은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출전을 하고요. 그 외에도 장애인 경기 대회로는 데플림픽이라는 대회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출전하는 국제 경기 대회예요. 1926년부터 굉장히 이른 시절부터 있었던 대회입니다. 가장 유명한 패럴림픽이 처음 시작된 건 1960년이고 아직 국제 대회로 명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이 1968년에 신체 장애가 아니라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니스 케네디가 창설한 경기 대회가 국제 스페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데, 스페셜 올림픽 같은 경우는 IOC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거의 유일한 사례죠. 1968년에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가 창설됐고, 이 당시 미국의 26개 주와 캐나다에서 온 1000여 명의 지적장애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300만 명 가까운 선수들이 스페셜 올림픽에 참여했고요. 국제대회지만 스페셜 올림픽 같은 경우는 대회를 거의 미국에서만 했었어요. 1968년 창시가 된 이후로 처음에는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고, 그 뒤에도 계속 미국에서만 열리다가 2003년에 아일랜드에서 한번 열리고요. 더블린에서 열리고, 그걸 시작으로 외국에서도 열리기 시작해서 상하이, 아테네, 아부다비 등에서 열렸고, 77년부터는 동계 스페셜 올림픽도 시작이 돼서 역시 미국에서 계속 개최를 하다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토론토, 나가노, 평창,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라츠 같은 데서 개최가 됐죠. 평창에서도 한번 개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유니스 케네디 역시 이후에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1969년에는 프랑스로 이주해서 거기서 역시 지적장애 아동들과 관련된 활동을 했었고, 유럽에서 스페셜 올림픽의 국제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죠. 그 뒤에도 미국 내에서도 장애 아동들의 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유니스 케네디는 1984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자유훈장이라는 건 미국 대통령이 수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격의 훈장이죠. 우연히도 이 대통령 자유훈장은 1963년에 본인의 오빠였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만들었던 훈장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 자유훈장을 만든 존 F 케네디는 사실 대통령 자유훈장을 한 번도 수여하지 못했어요. 만들고 서명하고 일주일 뒤에 죽었거든요. 결국 정작 존 F 케네디는 스스로가 훈장을 만들고 훈장 대상자까지 지정을 해놨는데 후임자인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 훈장을 대신 수여를 했고, 그러면서 훈장 대상자의 존 F 케네디까지 포함을 시켰죠. 최초의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존 F 케네디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1984년에 그 동생이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공으로 이 훈장을 수여받게 된 거죠. 사실 다른 형제들도 이 훈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상원 의원인 에드워드 케네디가 훈장을 받았고요. 2011년에는 아일랜드 대사 출신의 진 케네디 스미스가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로버트 케네디의 아내였던 SL 케네디가 인권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이 훈장을 받았고요. 유니스 케네디의 언니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로즈메리 케네디는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은 뒤에 병원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남은 생을 보냈고 2005년에 8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유니스 케네디가 지적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경기대회를 창설하는 데까지 이른 건 이 로즈메리 케네디의 존재가 상당한 역할을 했죠.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는 로즈메리 케네디의 장례식 추도사에서 로즈메리가 미국 역사에 아주 깊은 영향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건 꼭 유니스 케네디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민권법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삶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마련한 것도 이 동생의 역할이 사실은 있었고요. 진 케네디 같은 경우도 VSA, Very Special Arts라고 해서 이런 기관을 만들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예술교육 기관이에요.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예술을 배우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모토 아래에서 장애 청소년의 예술교육 접근성을 위해서 만든 기관을 창설했죠. 상당한 장애인 음악가와 미술가, 감독들이 이 기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의 아들인 앤서니 슈라이버는 베스트 버디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발달장애인과의 결연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죠. 결국 스페셜 올림픽을 비롯해서 지적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니스 케네디와 그 형제들의 노력으로 한때 배제되고 격리되어야 했던 지적장애인의 권리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로즈메리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릇노릇.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저희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릇노릇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